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또 오늘 시장부터 바로 체크해보면요, 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페이크인 것 같다, 페이크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이유가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단기 급등,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이라거나 엄청나게 상승이 이어지면서 미친듯이 올라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출장 가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뉴스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뉴스들 말고는 딱히 이렇다 만한 포인트는 잡기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올라올 만한 이유가 충분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고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왔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뉴스들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이제는 하반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이제 하락이 끝난 건 아닌 것인가? 그런 이제 추정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올라올 만한 그런 호재가 없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 시장이 좀 주 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옵션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옵션에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선물 시장의 순매수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거셌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거셌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다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해놨으면은 지수가 진짜로 올라와야지 그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올라올 것이다 베팅을 해놓고 어느 순간 올라간다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것처럼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수를 진짜로 끌어올려다 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득볼 게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선물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현물 시장하고 또 키 맞추기가 되고 나면은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현물도 이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끌어올려 놓고 팔아낸다면 그들은 손해볼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지수 갖고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의 전체 코스피 시장이 시가총액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1% 오르면은 지수가 0.2%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지수를 갖고 놀기는 굉장히 쉽고,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그리고 3, 4위 이렇게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현대차 이런 기업들 좀 끌어올리면은 역시나 지수 갖고 놀기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냥 이걸 가지고 갖고 놀았다, 그러니까 놀이터처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갖고 놀았다, 선물 시장에서도 잃을 것이 없었고 현물 시장에서도 사놓고 팔아버리면은 역시나 비싸게 팔아버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건데 나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 또 이런 큰 자금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의 자금들이 그냥 단순 장난질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장난질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기도 하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 했을 때 그게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횡보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절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겨우 기껏해야 이런 데서 횡보를 한다든지 또는 올라왔다가 또 용두사미처럼 밑으로 쭉 빠지면서 하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속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의 삼성전자 투자 방식은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충분히 매집을 해 나가면서 배당까지 생각을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단기로 보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저는 역시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려고 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가 돼야지만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그 어떤 좀 문턱에 와 있다, 약간 심판대에 올랐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매도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지금은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도 이미 꺾여 있고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확 꺾이고 다우존스 지수도 윗골이 달고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약간은 움츠려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약간 소극적인 투자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있는 램테크놀로지, 어제 말씀드렸죠. 램테크놀로지는 딱히 올라올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소문이 있고 뉴스가 있다 보니까 올라왔던 거고, 전고점까지 한번은 뭐 올라온다든지 할 수는 있으나 뭐 크게 가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만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내려 꽂아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과 마인즈랩 이런 기업들, 마인즈랩은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트윈과 같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 그리고 뭐 미래나노텍, 뭐 RBW와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또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말고는 딱히 뚜렷한 포인트가 없다라는 점들을 체크 한번 해볼 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질 만한 어느 정도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한가 근접으로 이렇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이콘텐트리 지옥을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진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NFT 테마들 조금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 급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NFT 테마는요,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정도,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쉽게 사그라들 만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NFT 테마는 사실 게임만 NFT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자리를 높여가는 약간 순환매, NFT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반도체 쪽으로 갑자기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거, 그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NFT 테마 쪽으로 저는 몰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게임 관련주는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가지 않으면 올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도 지켜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봐오셨을 거란 말이죠.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기다려주기만 하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지금 당장 전교 1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처럼 되거나, 또는 뭐 우리 뭐 갑자기 어떤 저명한 교수가 되거나 경제 노벨 학상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1등이지만 1등이면 믿고 기다려주면은 어쨌든 그만큼에 대한 성과나 보답이 오게 되는 건데, 투자를 우리는 넣자 말자 나와야 되는 어떤 뭐 좀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바닥에 있으면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련주가 또 있죠. 제가 늘 말했던 식음료 파트 관련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장비 업종,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언급드리지 않은 또 많은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늘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전망을 좀 많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1월달 또는 작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빠져 있는데 빠져 있지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갑자기 수혜를 봤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주가까지 다시 도로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실적은 그 당시에 비해서 정말로 눈부시게 성장을 했지만 과한 급등이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많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은 역시나 시젠과 같은 기업들이겠죠. 시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물론 과하게 급등한 것은 맞아요. 여기 일단 만 원에 있던 때에 비해서 16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자, 근데 다시 5만 원까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만 원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200억 벌던 회사가 6,700억을 벌고 있다니 정말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10배, 아니 20배, 아니 30배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 말은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온 게 과연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것일까라는 거죠. 대신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 보니까 피로감, 후유증 때문에 많이 빠져내려가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이런 기업을 지금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은 맞고 사서 모아간다면 좋은 기업이지만 모아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 필요까지는 없으나 굉장히 전망이 좋은 기업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요. 시젠과 같은 기업이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기업을 제가 이렇게 사라고 했다, 좋다고 했다. 그거는 사서 물려있는 분들이 들고 가기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이, 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기업을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좋은 가격을 사는 거고 좋은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사서 들고 있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니 들고 가세요가 맞는 거고요. 돈이 있는 분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왜 굳이 지금 사가지고 고생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상담을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상담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남의 상담을 보면서 좋은 거라고 하니까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저는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재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가치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주가는 너무 과한 급등으로 인해서 쉬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2차 상승,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발굴을 해놓고 현금은 그대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사지 좀 마세요. 사면 안 된다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종목 이야기만 조금 나오면은 저거 사야 되는 건가? 저거 좋은 건가 봐. 이거 사라는 건가? 시젠 사라는 건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정답이라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좀 많이 바꿔보세요. 지금 막 급등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올라올 만한 기업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찾고 있을 뿐이고, 그거를 궁금해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공부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힌트들 많이 얻어야 되고요. 독학도 많이 하셔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하셔야 되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은 시장 조금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